기린만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난리가 난 잠실 현장 상황 어떤지 긴급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엘스도 보이네요.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한 엘스고요. 오늘 임장할 아파트는 리센츠입니다.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죠. 잠실의 랜드마크 리센츠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리센츠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역세권에 편의시설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입니다. 65개 동 5,563세대 엄청난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고요. 2008년 7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275%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 난리가 났었죠. 2008년도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까지 2만 세대가 입주하면서 강남 전체 전세 매매 시장을 출렁출렁하게 했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가격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히스토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2022년 4월 17층이 26억 5천만원, 그 당시 전고가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와, 전용 84 34평이 26억 5천 그랬습니다. 26억 5천이 한참 동안 이어졌죠. 그 후로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2023년 1월 29층이 19억 5천만 원, 고점 대비 한 74% 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와, 이런 시절이 있었네. 지금 생각하니까 까마득한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2024년 초만 하더라도 24억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6월 이후, 작년이죠, 2024년 6월 이후로 25억 뚫고요. 10월에 17층이 28억 5천만원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미쳤다, 이게 뭔 난리냐 라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1월에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꿈틀꿈틀 거래가 나와있던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로얄동, 로얄층이 호가 기준으로 30억을 부르는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났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임장을 왔을 때도 난리였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가구역 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더 난리가 났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은 32억까지도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비로얄동도 지금 뭐 30억 부르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 상황입니다. 29억도 부르고 30억도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호가만 그렇고요. 실제로 팔겠다는 매물은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매물도 없는, 그냥 뻥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 거래 가능한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 일단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지 안 할지도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난리도 아닌데요. 앞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 참 고민에 빠진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리센츠 조경 참 좋죠. 아직도 눈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따뜻합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비슷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서울 전체가 따뜻한 건 아니고 서울 평균이 주택가격 매매 동향이 0.02%가 나왔는데 그냥 뭐 보합 정도잖아요. 근데 온도 차이가 강남 상구는 굉장히 활성화된 따뜻함을 넘어서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강북 쪽으로 가면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굉장히 크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토지거래가 구역 해제 소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잠실, 대치, 청담 이런 지역들, 삼성동도 그렇고요. 일단 난리가 났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회수해서 일단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문제는 매수자들이 이제 사줘야 되는데 일단 매수자들은 가격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매물도 없기 때문에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부담은 전세 가격인데요. 아직 전세 가격은 리센츠도 12억 13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3억 12억대라면 30억 만약에 호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갭을 17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사고 안 사고 고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가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로 번질 수도 있겠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아직 거래 내역이 뜨진 않았으나 비공식 정보로는 계약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에? 25억의 거래 가격.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25억이면 엘스 30억이 이상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풍선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지거래가고요 해제 발표가 되면서 파크리오도 지금 이런 불이 번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송파구를 넘어서 강동구로 하남으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동구로 번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수도권 지역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송파구에서 멈춘다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이제 멈출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동구 움직임, 고덕 쪽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뭐 5년차 토지거래가고요 5년 기간도 됐었고, 또 출사표도 던져야 되고, 또 효과도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또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도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맞습니다만 역시 부동산 시장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따갑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서울시도 고민에 빠질 것 같고요. 국토부도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괜히 풍선 효과가 생겨서 수도권으로 번진다면 아마 난리도 아닌 난리가 될 수도 있고,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고 난리가 난다면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뭐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잃어버린 30년도 결국에는 오버슈팅, 지나친 오버슈팅과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불이 송파구를 넘어서 강동구로 번질지를 좀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